네,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은 주가는 약간 하락했죠. 네, 전체적인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한 1%폭 내렸고 네이처셀도 좀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처셀과 연관이 된 그 첨단 재생법 있죠.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하고요. 네, 그리고 이 첨생법 관련 기업들 몇 개 대표들이 만나서 포럼을 하나 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서 이 첨생법에 관련돼서 이제 의논도 하고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유의 발언이 나온 기사가 좀 실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첨생법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뭐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는 뭐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 주가에 대해서는 뭐 오늘 주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제가.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사실 그 우리가 최근에 그 입셀의 뮤컨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그것이 눌렀는데 뭐 입셀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네이처셀 알바이오의 조인트 스텝만 우리는 보고 가자. 어차피 지금 현재 심사가 들어간 것은 네이처셀이고 저 조인트 스텝이고 아직 입셀은 멀었습니다. 네, 이제 뭐 임상 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이제는 쓸 필요가 좀 없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자가 지방 줄기세포권의 조인트 스템이 유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뭐 이렇게 제수 삼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셀의 뮤콘이 단번에 통과가 돼서 이것이 상업화 되겠어요? 그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비용 문제나 경제성 문제는 검증이 된 겁니까? 네, 아직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수할 거는 일단 제쳐두고 보시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의학 포럼이 열렸어요. 네, 열렸습니다. 29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 29일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래의학 포럼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나와 있죠. 네, 정부 당국에서도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신인수 식약처 세포 유전 치료제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정책과장도 나왔었고요. 이네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전에 그 이분이죠, 이분. 장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네, 장 교수님. 조인트 스템의 유의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서 그 발표를 하셨던 분, 이분도 나왔습니다. 이장익 교수죠. 이장익 교수입니다. 장 교수님이 아니라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자, 이분이 발언을 좀 했어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적용하려면 병목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연구는 늘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사글이 나와 있네요. 규제 과학이 발전한다면 첨단 바이오 유흥복합 체제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것.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한 그 첨단 재생법과 관련된 기업 대표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시 규제를 많이 해소를 해라. 이 건입니다. 상업화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규제 있어서 규제가 자꾸 걸림돌로 되면 이게 뭐 발전도 어렵고 상업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업화의 한계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철폐가 일단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심의 허가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트 스템이 지난번에 그 반려되었을 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질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는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전 제가 이 기사를 제가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지도 않고 조인트 스템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기준에 미흡한다고 해서 반려가 됐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식약처에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반려를 해야지. 조인트 스템이 내부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그
베스트 기준을 가지고 그 설정해 놓은 조인트 스템에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반려를 했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심의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규제 과학자들과 데이터 놓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개월에서 3년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인트 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을 제대로 좀 평가를 해가지고요. 허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허가가 이번에는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학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0월에 첨생법의 입법 예고건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지난번에 첨단재생법 초안 뭐 요거는 뭐 공개가 아직 안 됐지만 입법 예고는 지금 현재 9월, 10월에 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9월인데 입법 예고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세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 건뿐 아니라 IND 건 그리고 품목 허가 건에 대한 부분도 진전을 좀 이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입셀의 뮤콘에 의해서 눌렸던 부분이 이제는 잊혀질만 하고 임상 지금 게시한 쪽하고 지금 허가 여부를 기다리는 조인트 스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조인트 스템의 허가 여부에만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좀 하락해서 좀 아쉽지만은 하지만 관건은 역시 그 조인트 스템의 허가만 나면 이런 사전의 주가 하락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정보는 여하튼 문자를 네이처셀이라고 주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미리 할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해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박 낼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